개를 가르친 효자. 첫째, 입을 삼가야 한다. 둘째, 몸을 삼가야 한다. 셋째, 마음을 삼가야 한다. 이 세 가지는 주세봉이 생활 신조로 삼은 내용입니다. 주세봉은 벼슬아치로서 최고영예인 청백리였습니다. 그의 벼슬은 관찰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중종 때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서원의 창시자입니다. 게다가 마음가짐이 곱고 간원으로서의 소신이 강해서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주세봉이 홍문관에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상관인 직제학과 중요한 나라 일을 의논할 때였습니다. 일이 어렵게 되자 직제학은 법을 어기더라도 다른 방법을 쓰자는 쪽으로 의견을 몰고 갔습니다. 이를 듣고 가만히 있던 주세봉이 갑자기 소리를 퍼럭 질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관직명을 직제학에서 곡제학으로 바꾸실 작정이십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글자 그대로 곧다는 뜻의 직제학이지만 오히려 구부러질 곡자를 쓰실 분이로군요. 옆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직제학 자리에 계시는 높은 분에게 그렇게 당돌한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세봉은 벼슬 자리를 내놓더라도 옳지 않는 일을 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청렴결백한 주세봉의 이름이 후세에까지 전해지는 것은 고든 성품과 강한 소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보기 드문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주세봉은 어렸을 때부터 효성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는 7살 어린 나이에도 자식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도리를 알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을 하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녁상을 차려주며 밥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주세봉은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야,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왜 밖으로 나가느냐?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 세우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아직 안 돌아오셨는데 저만 어찌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다렸다가 먹겠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의 효성에 마음이 흐뭇하여 달려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 더욱 깊어져서 주세봉의 어머니는 저녁 때쯤 밖으로 나간 어린 아들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사이 주세봉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와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오시면서 세봉이를 못 보셨나요?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난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못 보았소. 세봉이가 밖에 나갔단 말이오? 아버지가 오시나 본다며 마중을 나갔지요. 아차, 오늘은 내가 늘 다니던 길로 오지 않았소. 어서 동구 밖으로 나가 데려와야겠소. 뒷산을 둘러보려고 뒷길로 왔으니 그 아이는 나를 못 보았을 것이오. 어머니가 동구 밖으로 나가보니 주세봉은 그때까지도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자. 얼마나 배가 고프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오시겠지요. 어머니는 그냥 들어가 계세요. 얘야, 아버님께선 뒷길로 돌아서 이미 집에 오셨단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너무 늦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이 됐거든요. 주세봉은 이렇게 어른 같은 소리를 하며 앞장서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으로 온 주세봉은 밥상 앞에 앉아 배고프지 않는 듯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어디가 아픈 것이냐? 아니면 밥맛이 없니? 그러자 주세봉은 불이 나게 밥을 떠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배가 고파 빨리 먹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니 왜? 제가 밥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 어머니께서 걱정하실 테니까요. 이처럼 주세봉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여느 아이들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주세봉의 아버지는 그의 나이 14살 때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쌓여 장례를 마친 주세봉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무와 집더미를 챙겼습니다. 세붕아, 무엇을 쓰려고 그런 것들을 챙기느냐? 그의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염악을 지으려고요. 아니 그럼 어린 내가 염효살이를 하겠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아들의 효성에 감동하면서도 마음이 안 놓이는 눈치였습니다. 염효살이란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거기에서 3년 동안 곡을 하며 살아야 하는 힘든 일인데 어린 아들이 그걸 하겠다니 몹시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님 무덤에서 지내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옵니다. 안 된다. 내 나이 겨우 14살이다. 그러다 너마저 몸져 누우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염효살이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주세봉은 끝내 염악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주세봉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린 내가 이틀도 못 견딜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사흘은 채우고 왔구나. 어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잘 돌아왔다. 어서 들어와 밥 먹고 한숨 자거라. 그러나 주세봉은 어머니 앞에 엎드려 절을 한 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마음 편히 잡수시고 지내십시오. 소자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문안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럼 또 간단 말이냐? 아직 온 게 아니었느냐? 어머니는 아들의 효성에 목이 메인 듯 물었습니다. 아버님 곁에만 있자니 어머님이 걱정되어 사흘에 한 번이라도 문안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주세봉은 그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염효살이는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려 어머니께 문안 드리는 일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집에서 기르던 개도 주세봉을 따라 무덤 옆에서 지내다 집에 들르곤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세봉의 얼굴은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져 보기에 딱할 정도였습니다. 주세봉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려 정성껏 고기 반찬을 장만하였습니다. 그러나 밥상을 받은 주세봉은 고기 반찬을 상 밑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얘야, 내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어서 고기라도 먹고 가거라. 어머니가 고기를 다시 상에 올리며 먹기를 권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님을 여인 상제입니다. 어찌 제가 고기를 먹겠습니까? 세붕아, 이 방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 이 어미가 먹은 걸로 할 테니
어서 먹어라. 당시에는 효자나 연료가 나오는 것을 가문의 대단한 명예로 여겼기 때문에 거짓으로 효자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던 시대였습니다. 주세봉의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이 나빠질까봐 귀한 고기 반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세봉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어머님의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며살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자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리며 명복을 빌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한 주세봉은 물에 밥을 말아 김치를 얹어 먹고 일어섰습니다. 헬쓱한 모습으로 집을 나서는 주세봉의 뒤를 따라 집에서 기르는 개마저 숙연히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를 쫓아갔습니다. 주세봉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였는지는 그를 따라다니며 같이 지낸 개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날도 주세봉이 어머니께 문안 드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3년이 다 되도록 비린 것을 입에 대지 않는 아들이어서 어머니도 더 이상은 고기 반찬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개가 어머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이 풀만 먹고 사니 너마저 엉망이구나. 눈까지 퀭하니 말랐구나. 주세봉의 어머니는 부엌 들어가서 고깃뼈를 가져와 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고깃뼈를 본 개는 허겁지겁 달려들더니 갑자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아니 왜 안 먹니? 넌 원래 고기를 좋아했잖니. 주세봉의 어머니가 아무리 달랬지만 돌아선 개는 계속 고깃뼈를 피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주세봉의 어머니는 이번에는 살코기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개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세봉의 생활이 너무나 철저했기에 기르는 개조차 주인의 효성에 탐복하여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인에게 얻은 실타래. 이렇게 하여 3년 동안의 여며살이를 마친 주세봉은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달래며 더욱 정성껏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이중해지자 주세봉은 한시도 병석을 떠나지 않으며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씻지도 못해 어머니의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렸습니다. 그것을 본 주세봉은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의 머리를 어머니의 머리에 댔습니다. 어머니 머리에 있는 이를 자기 머리로 옮아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조차도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었기 때문에 감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병은 점점 더 나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세봉은 곧 방을 깨끗이 치우고 향을 피운 다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않은 채 어머니 곁에서 간호만 하던 주세봉은 그만 피로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뒤 정신을 차린 주세봉은 또 기도를 드리다 쓰러졌습니다. 이때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노인은 주세봉을 깨우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흰실 8타래를 내게 주마. 어머니의 병원은 곧 나을 테니 너는 어서 정신을 차리거라. 주세봉은 흰실 8타래를 받으며 꿈을 깼습니다. 세붕아, 물 좀 다오. 주세봉이 눈을 떠보니 어찌된 일인지 곧 숨이 넘어가던 어머니는 주세봉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주세봉은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며 물그릇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주세봉의 어머니는 정말로 병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80일을 더 사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 하얀 실타래 8은 어머니가 80을 더 사신다는 뜻이었었구나. 주세봉은 그제서야 꿈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세봉은 어머니의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3년 여며살이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머리에서 옮겨온 이를 죽이지 못하고 3년 동안이나 참으며 지내는 참을성을 보였습니다. 그 뒤 주세봉은 열심히 공부를 하여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주세봉 같은 효자가 과거에 붙지 못한다면 누가 붙겠는가. 그렇고 말고 하늘이 도와서라도 급제를 하지. 마을 사람들은 주세봉의 급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주세봉은 풍기 군수가 되어 그곳에 백운동 서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창설한 것입니다. 또 주작의 공을 세운 안양 선생의 공을 기리는 사당을 세워 후손들에게 그분의 덕을 기리게 하였습니다. 백운동 서원을 세운 주세봉은 골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는 시간에 밥을 싸우지 못해 굶고 있는 학생을 보게 된 주세봉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이 넉넉한 아이들은 점심을 싸와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배우지 못함이 반복되는구나. 주세봉은 이렇게 깨닫자 곧 학전을 마련했습니다. 학전이란 서원에 딸린 논밭을 말하는데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점심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세봉은 도학을 공부한 효자였기에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바른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상 속을 곱고 바르게 함은 인간의 도리이니 늘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편하게 모셔야 한다. 주세봉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말로만 하는 효는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걸 깨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격언들을 모아 옮겨 쓰며 암송하게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효도하는 것은 밥 먹는 일과 같이 늘 해야 하는 도리임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주세봉은 무엇을 가르칠 때마다 인간의 기본 도리인 효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주세봉은 1542년 고려 말의 학자인 안양의 사당을 백운동에 만들었고 그 이듬해에는 백운동 서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었습니다. 백운동 서원은 군스러운
폐계 이양 선생에 의하여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수서원은 1817년 대원군의 서원 정리 때도 제외되어 지금까지도 온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세봉이 우리나라 서원의 창시자이면서도 세상에 보기 드문 효자라 그 사실이 더욱 빛을 냈기 때문입니다. 주세봉의 깊은 효성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